전체 포지션이 롱 숏으로 많이 구성한 분들 많을 거야. 나도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어쩌다 하이닉스를 걸려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와 함께 공부할 우모토 스터디 2기를 모집합니다. 매주 2회 저녁 8시 저희와 함께 매매 계획을 세워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우모토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주말? 뭐 맨날 봤는데. 거의 일주일 내내 보죠? 네. 저희가 저번 주에 워크숍 갔다 왔어요. 아 맞죠. 왼쪽. 나이스. 같은 핏줄 아닐까? 끝까지 가. 옆에 가만히 있으니까 저기 양평에 있는 개우. 양평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좋았어요. 글램핑장 같잖아. 북한강이랑 산이랑 해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팀원들이 약간 그런 동네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조용한 동네. 조용하고 약간 자연이랑 가까운 동네? 뭐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셔서 앞으로도 좀 워크숍 그런 동네 위주? 제가 가고 싶은 장소들 몇 개 있거든. 그런데 약간 매니악해가지고 가면은 또 좋아하실 만한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하도 평일에 이제 숫자 보면서 손실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조용하고 물 흐르고 사람 없고 그런 거에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금요일 날 아침 10시인가에 출발했잖아요. 출발해서 가는데 제가 깡님이랑 같은 차를 탔었고 맨 뒤에 저랑 경우님이랑 저랑 같이 탔었어요. 근데 3분에 한 번씩 계속 거기도 저는 차 제가 운전했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코인하는 남자들 그치. 주로 코인 투자하시는 우리 팀원들 탔거든요. 다 숫자 얘기해갖고 뭐 올랐네? 뭐 떨어졌네? 이거 지금 들어갈까? 범인 있다. 아니 그냥 뒤에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여행 간다 이러고 있었는데 뒤에는 그냥 저기 시장 열렸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 워크숍도 다녀왔고 저번 주 금요일이랑 이번 주 월요일 해가지고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브리핑을 한번. 저희가 금요일 날에 시장을 못 봤잖아요. 근데 엄청 큰 일이 있었더라고요. 오. 삼성전자가 6%나 상승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 흡성대법으로 삼성전자가 다 빨아갔던데?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에도 주식 옵션이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는 6배가 터졌더라고요. 맞아. 삼전이 워낙 안 오르니까 변동성이 워낙 큰 종목이 아니잖아. 근데 삼성전자는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금요일 날 상승한 원인이 엔비디아의 10월에 HBM3를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뭐 2024년에는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강하게 상승했던 것 같아요. 장전에 CT에서 나온 HBM 관련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HBM이라는 게 고대역폭 메모리잖아요. 맞습니다. 원래는 하이닉스에서 좀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공급을 한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단독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하이닉스는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주가 흐름도 재현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아요. 딱 2시쯤에 뉴스가 떴는데 그때부터 삼성전자는 상승폭을 더 확대하면서 6%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맞아요. 하이닉스는 그때는 좀 보합권이었는데 마이너스 2%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3% 정도 빠지고 있고. 오늘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도세가 좀 거세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원웨이로 매도로 나오고 또 거래원도 계속해서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로 잡히더라고요. 조만간 소주 들고 소주 한 번 들고 찍어야 벌써 될 거. 나 지금 12시 안 돼서 벌써 술 땡기시나 본데. 하이닉스가 갑자기 이런 악재에 시달릴 줄 몰랐네. 대체 요트는 언제 타러 감? 그러니까 여튼 진짜 언제 탈 수 있지? 걱정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 막 350조 막 이렇잖아요. 400. 400조가 나왔어. 420조. 근데 삼성전자 6% 오른 거는 거의 그냥 코스피 5, 6% 오른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게 지수는 보합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에코프로도 5% 빠지고 에코프로 BM도 5% 빠지고 2차전 지주들이 엄청 강한 낙폭을 기록했거든요. 저희가 7월 27일에도 이런 현상을 한번 경험했잖아요. 2차전지에 돈이 쫙 빠지고 반도체로 돈이 쫙 들어가는 느낌? 그게 좀 이번에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완벽히 이번에도 시선 논리로 시장에 돈이 더 공급된 게 아니라 기존에 다른 곳에 있던 돈이 그냥 삼성전자로 다 쏠린 거네요. 약간 그런 것 같아. 특징적으로 2차전지에서 돈이 빠져서 그렇게 전자로 좀 몰린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도 지금 MSCI 편입 이슈 끝난 이후로 계속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분간은 조금 좋은 흐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신규 유입 매수세가 없으니까 전체 포지션이 반도체, 롱, 2차전지 숏으로 많이 구성한 분들 많을 거야. 나도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어쩌다 하이닉스를 걸려가지고 반도체는 원래 진짜 안 하는데 이번에 반도체 엔비디아 때문에 우리가 포모가 와가지고 이거는 가야 된다.
이 시작과 끝은 유동성 파티는 엔비디아로 시작해서 엔비디아로 끝난다. 이런 논리로 접근했는데 갑자기 삼전에 단독 공급 이슈 뉴스가 뜨면서 아무래도 하이닉스는 경쟁에 시달릴 것이다. 약간 그런 이슈가 현재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는 업체잖아요, 거기도. 그러면 하이닉스가 HBM을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삼전이 우리가 좀 공급할게. 이러면 하이닉스가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삼전이 훨씬 퀄리티가 좋아요, HBM이? 현재까지 뭐 시장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삼전은 지금 HBM을 하이닉스의 수율처럼 맞출 수는 없다. 그 정도의 완성도를 만들 수 있는 사업부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에 한번 해체했던 이력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한다까지는 오케이. 근데 실제로 할 수 있느냐는 시장에서 조금 의문을 갖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뒷단에서의 많은 이야기들이 돌더라고. 난 실제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여전히 보유하려고 하는 것도 맞지만 흐름이 너무 안 좋아서 맞아요. 그리고 여기다 좀 덧붙이자면은 시장의 규모가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정돼 있으면은 삼성전자가 들어오면 하이닉스랑 막 경쟁해서 둘이 먹을 파이가 작아지고 이건데 점점 시장이 커지는 방향으로 가니까 전자도 오르고 나중에 닉스도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행복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보유자 편향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저희 이야기는 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잡아야겠네. 근데 저는 보유 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다라고 동의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HBM 시장 규모가 이제 연평균 성장률을 전문가들이 추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는 뭐 연평균 20%씩 상승할 건데 이것도 엄청난 속도거든요. 근데 계속 그걸 상향 조정해서 지금 연평균 86%씩 성장할 거다 이렇게까지 추산이 더 공격적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엔비디아 말고 다른 이제 암드나 인텔 같은 기업들도 AI를 훈련시킬 때 필요한 프로세서들을 만들 거고 거기엔 똑같이 HBM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그 HBM 시장 자체가 거의 1년에 89% 성장을 계속 당분간 몇 년 동안 한다 그러면 당장은 삼성전자한테 좀 물량을 뺏긴 느낌이 들어서 SK하이닉스가 좀 주가가 조정이 와도 계속 길게 보면은 둘 다 같이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반도체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제 좀 매니악하게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에 또 다른 사이클이 등장했다, 또 다른 슈퍼 사이클이 등장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풀어가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우리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고 근데 다만 동의되는 거는 HBM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리고 지금 낸드 플래시도 가격이 조금씩 이제 고개를 드는 모습 이제 그게 아마 9월 중에 확인된다 그러면 아마 반도체도 조금 더 괜찮은 상황이 맞이할 텐데 그러면 낸드랑 D램은 보통 같이 흘러가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 전체 시장에서.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D램이나 낸드에서 IT 수요에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그때 우리가 얼마 전에 하이닉스 얘기할 때 핸드폰을 요즘 안 바꾸잖아 우리가. 물론 난 최근에 이제 아이폰이 너무 커서 바꾸긴 했지만 엄청 만족해 하시잖아요. 나는 미니가 맞더라고. 더 작아졌으면 좋겠어. 너무 무거워서 바지가 흘러내리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무슨 둔기를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바지가 흘러내리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훨씬 가벼운 걸로 바꿨는데 만족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제 목적은 최대한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에서 벗어나서 애플워치만 들고 다니는 형태로 지금 루틴을 계속 잡고 있는데 쉽진 않아요. 왜냐면 전화 받아야 될 것도 많고 읽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뭐 9월에 10월에 조금 증가폭을 보여준다 그러면 최소한 감소폭이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하이닉스나 삼전이나 지금 상승을 조금 더 이어갈 흐름은 나올 수 있겠다. 좀 그런 논리인데 완벽한 대세 사이클이냐에서는 여전히 저는 거기까지는 깊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뭔가가 나왔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근데 그런 건 새로운 시장.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이 전기차가 진짜 시중에 깔릴 수 있느냐. 테슬라 모델 3가 시중에 깔리는 모습을 보고 샀어도 늦지 않았거든. 근데 지금 HBM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AI를 일상에서 많이 쓰느냐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업무할 때 AI를 사람들이 많이 쓰느냐 그런 시점이 아마 보이는 시점이 아닐까. 근데 대부분 쓴다라고 하지만 내 생각에 잠깐 쓰고 다 마는 것 같거든. 맞아요. 그래서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 테슬라의 모델 3처럼 양산형으로 시중에 깔리는 게 그리고 그걸로 인해 생산성이 올라간다. AI를 통해서. 그런 걸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면은 그때는 AI 관련주들이 막 태동기니까 많이 등장하겠지 또. 그런 기업들은 아마 그런 시점에 사도 되지 않을까. 다만 그 인프라 영역에서의 앞선에 있는 게 뭐 엔비디아나 뭐 반도체 쪽 기업들인 것 같고. 근데 여전히 여기는 아직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것 같아. 물론 그 시장에 너무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전문가가 아닌 우리 영역에서는 반도체나 로봇이나 가시적으로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건가에 대한 의문을 아직 품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여지가 저는 있어서 아직 크게 베팅을 하고 있지는 않죠. 저희 지금 주변에도 뭐 로봇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되게 선반영의 기조가 강하다 보니까 경호님이 말씀해 주신 게 로봇 관련주도 되게 많이 오르고. 아 맞습니다. 최근에 로봇이 좀 주도 섹터 느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레인보 로보틱스라고 로봇 대장주가 있는데 얼마 전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 이후부터 로봇 관련주에 돈이 쫙 들어가는 모습이더라고요. 오늘도 3% 상승하고 있고
있고 SPG라는 로봇 관련 기업도 11% 정도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이 기업들이 진짜 로봇을 만들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만드신 분이 카이스트에서 혹시 정말 옛날에 뉴스에서 보셨을 수 있는데 휴보라고 전 세계에서 몇 번째로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들었다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무서운 로봇이잖아요. 슉 하면서 박스 들고 막 콕 그거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영상을 보신 것 같은데 그거보다 한참 옛날에 그냥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휴보라고 해서 일본의 뭐 아시모랑 경쟁을 붙어서 우리나라는 카이스트가 제일 잘하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아마 창업하신 기업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최근 기사로 삼성전자 생산 라인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기업 맞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포스코랑 뭐 대동이라는 회사랑 로봇을 생산하기로 뭐 업무 협약을 했다 뭐 이래서 지금 주식도 난리가 났는데, 실제로 제조업 업체들이 로봇을 들임으로써 전체 비용이 엄청나게 생산적이게 될 거냐? 그걸 모두 기대하고 로봇을 투자하잖아. AI도 똑같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재미있는 의견을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예를 들면 PC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업무 생산성이 극대화돼서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비용 효율적이게 되고 사람들은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에 살게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있어서 시스코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하더라고. 그때 무슨 붐이었지? 닷컴 버블이. 닷컴 버블 때.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모두가 사용하면은 그 혜택은 소비자에게만 돌아가고 생각보다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 생산 비용에 대한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기업들이 이익이 높아지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왜냐면 모두가 경쟁해서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그다음 그 부분에서 우린 제조업 기반의 사업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로봇이 우리나라 증시를 되게 부흥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잖아. 전체 기업들의 이익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 듣고 되게 회의적이게 되더라고. 역으로 오히려 경쟁이 더 심화되는 거군요. 그런 기술까지 더 잘 접목시킨 기업만 그치. 살아남고. 그랬을 때 소비자는 되게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조금 더 싸게 받는 데는 오케이인데, 그게 과연 기업 주가 상승에 엄청난 혜택을 주느냐는 조금 우리가 그 로봇 산업에서 아이디어가 확장될 때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텐데, 거기서는 조금 나도 회의적인 시각으로 돌아선 것 같아. 그런 것들은 최근에 드는 생각이었어가지고. 되게 엄청 머리에 한 대 맞은 듯한 논리인 것 같아요. 저도 당연하게 지금 제조 과정이 다 로봇으로 대체되면 당연히 기업의 이익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모든 기업이 다 로봇을 쓸 테니까 그러면 어차피 가격을 경쟁해야 될 거고, 그치. 그럼 이익은 비슷할. 그런 논리가 있어서 야, 이거 살기 점점 더 팍팍해지는데요? 소비하기엔 더 좋은 세상이 열릴 수도 있지만 투자할 때는 옥석이 많이 생각보다 가릴 수도 있고,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국내에서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저는 좀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뭐 특징적인 거 있나요? 포스코 DX. DX가 굉장히 장난이 아니더라고. 야, DX는 에코프로 또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2의 에코프로. 이게 진짜 근거가 있어요. 아니 2차 전지가 떨어지면서 거기 있는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쏠리는데 포스코 DX는 반도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DX는 정말 예외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이 된 것 같아요. DX가 금요일 날에 12%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좀 꺾이나 싶었는데 다시금 말아 올려서 마이너스 5%로 끝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러면은 되게 생각보다 추세가 살아있다고 볼 수도 있어서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수익률 게임이 약간 포스코 DX로 들어간 것 같아갖고 사람들이 여기다가 베팅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이전 이슈도 있고, 또 11월에 추가적으로 MSCI 편입 이슈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주가가 안 빠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 전 MSCI 이슈가 좀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MSCI 편입되면은 에코프로도 좀 그런 롤이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맞아. 나보다 비싸게 주고 살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 패시브 자금을 넘기는 거지. 그럼 사실상 지금 에코프로가 보이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머릿속에 시나리오로 장착하고, 에코프로가 저렇게 MSCI 편입 이슈 때문에 올랐었으니까 DX도 만약에 12월에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논리를 보고 있는 건가요? 근데 주식은 막 암기 과목이 아니라서 딱 이렇게 공식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케바케. 그렇죠. 케바케. 케바케지만 비슷한 흐름으로 보여지는 게 가장 DX에 가깝다. 왜냐면 선물 베팅도 많이 개인들이 매도 들어와 있고, 맞아요. 쇼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걸 툭 건들면 툭 올라. 예를 들면 1,000만 원 매수하면 3,000만 원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고. 보고 있으면. 그 미결제가 엄청 늘어나는데 개인들 숏 포지션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스코 DX에 쇼친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고, 맞아요. 그래서 그 자금들을 계속 상승의 원동력으로 삼기는, 우리 옛날에 지금 쇼치는 사람들 미래의 수급이다. 그런 이제 논리가 지금 DX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DX는 사실상 단기간에 큰 하락폭을 보여줄 수 있지만 계속 2차 전지랑 별개로 움직이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 불과 8월, 7월까지만 해도 2차 전지랑 같이 커플링 되면서
상황이어서 그러면서도 되게 이격을 높였거든. 계속 독립적으로 상승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9월에도 그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 다만 살 사람 다 사고 이제 예를 들면 숏 잡은 사람들이 환매하면서 그 상승분으로 마지막 피날레 불꽃, 예를 들면은 에코프로 비행 같이 7월 26일 뭐 27일처럼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 그러면 아마 그때가 단기 고점의 영역에 등장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뭐 이제 흘러다니다가 에코프로랑 비슷한 흐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도 결국 단기 고점 만들고 MSCI 편집되면서 추가적으로 낙폭을 맞이했듯이 그런 흐름이랑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건 현재 DX 정도 아닐까. 코스닥 4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LNF 시총을 넘겼습니다. 지금 선수들은 그럼 다 이쪽에서 놀고 있는 건가요? 앞으로 더 그럴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 4DX 막 이렇게 얘기하는 시점이 단기 고점이 모두의 입에서. 그래서 4DX를 뭐 우리가 쇼쳤다 막 이렇게, 현재도 사실 얘기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거든요. 진짜 우리 입에서 4DX 쇼 잡아볼까? 뭐 이런 얘기하면 앞을 달릴까봐 걱정되는 시점이 단기 고점이 될 확률이 높지. 제가 리서치하고 썸네일 제작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구글 트렌드를 주로 보거든요. 그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근데 에코프로가 최근까지도 그냥 그 주식 테마 안에서의 실시간 검색어가 아니라 전체 구글 한국 실시간 검색어 막 4위, 5위 그러는 거예요.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일어났던 그 여파가 아직도 물려있는 사람들이 계속 생각보다 오래가지. 검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이런 실시간 검색어를 이용하는 것도, 이것도 되게 어느 정도의 지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맞겠다. 저 하루에도 YG 검색을 한 20번씩 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몇 명 있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초기부터 예를 들면 연초부터 들고 왔던 분들은 팔기가 갈수록 힘들 거야. 왜냐면 그만큼 오래 홀딩한 사람은 그만큼 그 주식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기 때문에 고점 징후가 있어도 안 들리거든. 그럴 때 이제 수익률을 많이 깎아먹지.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주식하면서 텐베거 먹은 사람은 항상 또 텐베거처럼 읽는다. 그게 항상 주식시장에서 많이 있었던 일인 것 같아. 그런 것들은 에코프로 주주분들 알아서 잘 선택하시겠지. 그래서 오늘 뭐 가볍게 이런 얘기를 해봤고, 이제 앞으로 24년에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막 정치 테마주가 이제 또 들썩거릴 준비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슬슬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 테마주는 항상 좋은 선례를 만든 적이 없고, 사실 에코프로 같은 거는 많은 사람들 태워주고 탈출 기회도 주거든. 근데 테마주 같은 경우는 진입 기회도 잘 안 주고 탈출 기회도 안 줘. 그래서 그것들은 되게 많이 주의하셔야 된다. 그런 것들. 그럼 또 거래하러 가보실까요? 네, 그럼 저는 마저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고 못다한 반도체 하이닉스 가자. 물리면 공부 개 열심히 하게 되더라. 내가 지금 40페이지짜리 보고서 지금 인쇄해서 밑줄 그으면서 읽고 있어. 내가 뭐 놓쳤나? 저 반도체 진짜 안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반도체 세게 잡고 있으니까 공부를 빡세게 하게 되더라. 이런 것들은 제가 라이브에서 조금 더 보강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합시다. 저도 열심히 해야죠. 이거 타산이 안 맞는 강의라니까. 잘해야 돼.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또 즐거운 월요일 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